제가 마치 뭐 김어준은 정청래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를 지지하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합리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제가 무슨 갈라치기?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처음 하는 이 추경은 뭐 30조 정도 되잖아요. 예. 당에서도 좀 더 다른 비판 의견이 나올 걸로 보여요. 저는 김용현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본인의 처지를 망각하고 보석이라도 나가면 감사합니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을 안 풀어주면 안 나가겠다 라고 나대다가 꼴 좋게 됐다. 좀 묻자 이러면 저 검사들이 예 이러고 이제 안 해요 수사 잘? 아니 보통 계기죠. 예. 여기 계기죠. 이 일을 제기합니다. 예. 근데- 정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 때는 지난 수사 때 안 개긴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예. 뭐라 그럴까요? 수사 굉장히 잘 치고 나가시는데 약간 요란하게 수사하시는 스타일입니다. 깽가리를 좀 손님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래서 기자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얘기 저기 많이 해주시고 네, 많이 해요. 굉장히 찾아가 만나주고 언론 프렌드리하신 뭐 이러니까, 분이죠. 예. 좋은 보면은 그 예전에 맨 처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제 수사했던 게 그 중앙지검 특수 2부였거든요. 네. 그때 주인 검사가 아마 부부장 검사의 한문혁인가 그 한 검사였을 겁니다. 예. 지금도 그분이 그 수사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전에 또 재밌는 것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파견 근무하는 것도 확정이 됐습니다. 정말 재밌는 상황인 것이죠. 한 검사.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릉한 여의도 6월 20일 코스피 3천날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코스피가 네. 드디어 3천절이 됐군요. 얼마 만에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3천을 다시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의 실력입니다. 뭐 찔리는 거 있으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충성도 원래 테스트를- 저 잘하는 건 잘한다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께 이 기쁜 날 함께 해 주실 분들 소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모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스타가 되셨어요. 우리 서용주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 스타가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백 소장입니다. 네네네. 그 당대표 민주당 당대표 선거 뭐 이따 잠깐 얘기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의 대결처럼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셨다가 그렇게 묘사를 한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그러니까 정확한 그러니까 어딘이 정확하게 뭐예요? 제가 여기에서 좀 팩트를 다 체크해드리면 네 지지층이라고 그랬죠. 지지층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지지층과 네. 이재명 대통령 층의 지지층이 네. 좀 이렇게 과열 양상에 붙는 게 현상이다. 아니 이거 없는 거를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두 지지층이 다르지 않잖아요. 같을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 같은 지지층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분화됐다라고 제가 현상을 얘기한 것이지 예.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자꾸 저를 오해를 하시고 네. 뭐 갈라치기를 하기 때문에 저를 징계하겠다는 분도 나타나고 그래요? 징계 징계. 네, 징계 어떻게 해요, 근데? 경고를 하고 뭐 당원 어떻게 징계하는지 모르겠으나 네. 뭐 그런 분들도 나타나는데 좀 네. 풀텍스트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과열 양상을 잠재우고 좀 이렇게 좀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당원들께서 만들어 달라라고 당부를 했는데 그것만 이렇게 뚝 뽑아가지고 제가 마치 뭐 김어준은 정청래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를 지지하고 이런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은 정치 중립인데 그러니까 김어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정청래 의원을 대표를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예. 또 대체적으로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예. 뭐 합리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인데 저건 무슨 갈라치기? 근데 그래-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의도가 뭐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그 분석은 이따가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때 같이 계실 때 그 얘기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같이 공범입니다. 제가요? 단순 공모, 단순 가담. 저는 억울합니다. 근데 원조는 원래 장성철 소장님이 원조는 따로 있어요. 네. 장성철 소장이 그 김현정 뉴스쇼를 나가서 네. 얘기를 했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먼저 어심이냐 명심이냐 그렇게 네. 얘기를 했죠. 와, 어심이란 진정한 단어를 불충 아니야? 어심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는 이슈가 근데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장 소장.
서영주 소장님은 본인 거라고. 원작자인데 자기가. 원작자 따로 있군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윤희석 대변인도 오셨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처음 하십니다. 조국혁신당 이규원 전략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기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전략위원장은 어떤 역할, 어떤 포지션입니까? 뭐 말 그대로 뭐 전략 기획 업무를 하는 거죠. 당의 전략 기획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고, 네. 뭐 선거 때면 뭐 선거 기획, 네. 뭐 또 어떤 다른 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요새 같으면 뭐 특검 정국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특검과 관련된 당의 대응을 총괄하는 결국은 뭐 당의 모든 잡일을 다 하는 역할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은 예. 좋았는데 왜 갑자기 잡일로 가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상황들마다 어떤 전략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짜시는 그런 분인 거군요. 그런 측면도 있고 보통 전략이라는 게 다른 역할이 하나 있는데 예. 뭐 어느 단위에도 속하지 않는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단위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연락이 안 됩니다. 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커버하는 역할도 보통 전략에서 담당한다고 이해해 그래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예. 대선 전략은 뭐였어요? 저희는 일찌감치 뭐 그 선거 연대를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선거연대. 예. 그러니까 이제 후보를 우리는 내지 않고 민주당과 함께 연대를 통해서 단일 후보로 이렇게 압도적 승리를 이끌어낸다. 예, 그래. 아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짓궂으시네 지금. 예. 뭘 지켜줘요? 대선 선거 때마다 전략이 또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 중에 과감하게 이번에는 좀 그 정당 약간 기존 문법엔 조금 안 맞을 수 있지만 예. 좀 나라 기준으로 큰 결단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예. 그렇게 판단하셨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코스피 3천인가요 혹시? 아닙니까? 즐거운 뉴스입니다. 정말 근래 네. 보기 드물게 행복한 네. 뉴스인데요. 축하드리고요. 뭐죠? 아니 코스피 3천이요. 코스피 3천. 이렇게 진득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면 언젠가는 올랐을 텐데 왜 이렇게 주가 조작을 하려고 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시간이 필요한 거였는데. 뭐든지 빨리 하려고 하면 탈이 납니다. 네, 너무 급했어. 자, 얘기 뉴스 해볼까요? 네. 네, 볼게요. 곡소리 난다 곡소리.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안이 네.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0조 5천억 원의 추경안인데요. 네. 이 중에 20조 원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그리고 나머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데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 핵심은 10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 뭐 논쟁은 있으나 어쨌든 결정은 되는 것이니까 그대로 될 것 같고 처음엔 선별로 할 것이냐 보편으로 할 것이냐 매우 이제 그 첨예한 논쟁이 있었으나 보편 플러스 선별로 이제 결국에는 결론을 낸 것 같아요. 일단 모든 국민이 15만 원은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모든 국민이. 네, 여러분 모두 15만 원씩 이제 받으시면 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 지급을 할 때는 1차 네. 지급은 다 그 15만 원씩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은. 예. 그리고 2차 지급할 때는 소득 상위 10%는 제외하고, 상위 10% 제외요. 네네, 나머지 90%는 아. 10만 원을 더 받는 것이고 서영주 소장님은 못 받는다고 봐야겠죠. 15만 원 받죠. 네, 15만 15만 원? 원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상위 10%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아니 상위 10% 당연히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네. 못 들어갑니다. 저는 한 50만 원을 받아야 돼요. 못 들어가실 것 같은데요, 제가. 받아야 됩니다. 이거 50까지는 네. 아니고 받아야 됩니다. 25만 원 정도 받으실 것 같고. 40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윤희석 대변님은 못 받습니다. 네, 15만 원 15만 원 끝. 받으시고요. 네. 네. 아니, 저를 어떻게 이렇게 뒷조사하시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리면 나중에 오세요. 받아가지고 오세요. 이규원 위원장님은 저희가 이제 처음 뵈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좀 가사에 소홀하다 보니까 네. 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당에서 전략위원장에게 주는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좀 조금 있죠. 네, 그러면 못 받으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세요. 아니 변호사 못 변호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실 수 있나요? 변호사 일 지금 하고 아주 계세요? 휴직 상태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휴직 지금 상태. 휴업이라고 수입을 얘기해요. 안 하고 휴업이라고 계시기 해야겠네. 때문에 언제까지 하셨었어요, 변호사 일은? 변호사 일은 저는 되게 한 20년 전에 좀 변호사 하다가 예. 그다음에 검찰 들어가서 16년 근무하다가 예.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래서 네. 지금은 정당인으로 생활하고 아, 있습니다. 예. 검찰에서 나오셔서는 변호사 생활 안 하셨고. 아니, 예, 검찰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잘 모르시는군요. 예. 예. 뭐 좀 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예. 아, 그래요? 네. 뭐 아픈 사연이에요? 울퉁불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검찰에서 아직 사표도 다 수리가 안 된 상태로 정당에 오셨다가 급하게 그쵸, 나오겠죠. 일 하시다가 그렇지. 이제 해임이 되신 건가요? 뭐 굳이
아니, 저는 이게 자발적으로 이제 사표를 낸 게 그분이에요, 이분이. 그분이에요. 몰랐어요. 예. 몰랐어요, 저는. 예. 이규원 위원장님, 아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뭐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못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요? 방송이 고맙습니다. 네. 예, 고생 뭐. 많으셨고. 뭐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고요. 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차상위 계층은 총 합해서 40만 원을 받게 되어 있고 음. 기초수급자들은 50만 원 이렇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인구 소멸 지역에 사는 분들은 2만 원을 더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편 지급도 하고 그다음에 차등 지급도 하고, 네. 예, 약간 절충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근데 언제 주지 이거? 이거 7월 중순 이후부터 아마 이제 지급이 지급이 돼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네. 여기가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추경이 국가 재정을 사용할 때가 됐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 추경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시 또 다른 추경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네. 자, 일단 추경이 조금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또 우려하시는 뭐 국민의힘에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 분들은 네. 이제 작은 정부 뭐 이런 이제 이념 성향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물론 이제 나눠줄 수 있으면 좋은데 이 재정 상황이랑 맞느냐 여부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처음 하는 이 추경은 뭐 30조 정도 되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2차 추경 또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당에서도 좀 더 다른 비판 의견이 나올 걸로 보여요. 민주당 내에서도 아니 저희 당 국민의힘에서 저희도 당이에요. 네. 아니 그 비판은 이름은 국민의힘인데 당이라고. 당이죠. 그렇죠. 아직은. 알겠습니다. 네. 아니죠. 무슨 당이죠.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네. 그 우월한 스타일십을. 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얘기도 되는 곳이군요. 그럼요. 한없이 가벼운 네. 장르만 여의도록. 네. 하시는 예, 말씀 예. 있으면 바로바로 하세요, 하시면 됩니다. 그냥. 네. 예, 예. 생각나는 거. 들어오십시오. 예. 조금 분위기 파악 좀 더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저 소상공인과 또 빚이 좀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들에게도 탕감을 좀 해주는 요것도 발표가 됐죠. 네, 이거 대상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빚탕감 대상은 소상공인 위주인데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네. 7년 이상 연체를 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건 어떻게 보냐면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도대체 팔아치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 플러스 네. 1인당 월소득이 143만 원, 네. 중위소득의 60% 아래다. 그럼 이 사람은 더도 도대체는 갚을 뭐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 이거 그냥 받아다 채권 소각을 하겠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은 대출 원금의 90%까지를 깎아주겠다. 원금의 90%. 네, 그렇습니다. 이 채무조정기구가 이제 그 쉽게 말하면은 이거 그 부채 채권을 사들이는 거잖아요. 근데 총 매입할 채권 규모가 16조 4천억 원인데 요거를 이제 그 없애는 그 채권 값 자체는 8천억 원 정도 재원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네. 채권 원래 이제 부실 채권이라 좀 뭐 한 싸게 5% 매입해서 정도만 주고 그냥 예. 사는 거니까. 좀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는, 반대쪽에서는 뭐 도덕적 해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을 호소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혹시 요거는 우리 저 이규원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런 비탄감 쪽은. 뭐 이번 추경을 보면은 사실 저희 조국신당은 네. 내란 직후에 내란 회복 지원금이라는 명목의 추경을 최초로 제안한 바가 있었습니다. 내란 회복 지원금. 전 국민이 정신적 피해가 컸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명목으로 해서 그런 제안한 바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어쨌든 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한 예산도 좀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요건을 보더라도 그 많은 분들이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그나마 좀 대상이 되는 분들에게 경기 불황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한테 네. 이 추경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직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수진작의 양측을 다 노리는 추경이다. 그러니까 내수진작, 민생회복 이제 소비 쿠폰.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돈을 쓸 수 있게끔 해서 돈을 풀어서 좀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일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좀 이제 폐업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 폐업 조건이 이제 부채가 있으면은 그 폐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털어줘야만 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일괄 좀 건전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이게 내수진작의 어떤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사안 같아요. 물론 이제 도덕적 불감증이라든지 상대적 박탈감 주장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이 부분도 네. 상환 능력을 철저하게 봐서 이거는 조금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쪽으로 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빚 갚아 성실한 사람은 우린 뭐야 괜히 갚았네 이러기 때문에 요 부분은 또 따로 떼서 한 번쯤 발표를 해주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열심히 빚 갚은 사람들에게도 뭔가 좀 보람이든 뭐 이익이 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그랬으면 좋고. 네. 자, 빚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 50만 원 받아야 돼요. 아, 자,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네. 26일까지가 이제 구속 기한이고 네. 그- 아니, 근데 우리 그거 가기 전에 이거 하나만 하면 뭐죠? 안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있잖아요. 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지금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있어요. 부처를 돌아다니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뭐 할지 그림을 그리고 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인수위원장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군기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보고를 18일부터 쭉 받았는데 뭐 2, 3일 지나고 나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보고 내용이 너무 실망스럽다. 전 부처의 업무 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한주 위원장 기재부를 콕 찍었습니다. 내가 2017년에도 있었다. 인수위에 네. 국정기획 그 위원회. 근데 그때 업무 보고에 비해서 공약에 대한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 이유를 잘 모르겠다. 시간도 비슷했고 그때랑 상황도 비슷한데 그러면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지금 너무 군기가 빠져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7년도 어찌 보면 이제 그때도 상황이 비슷했죠. 탄핵 이후에 이제 대선이라 그때도 준비 기간이 없었을 때인데 왜 같은 상황인데도 이렇게 준비를 못 하고 제대로 보고를 못 하느냐 이렇게 혼을 냈다는 거죠. 네. 그 아무래도 뭐 지난 한 2, 3년 동안의 분위기 때문에 그럴까요? 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제대로 일을 못 했을까? 궁금합니다. 지난 2, 3년 동안요. 네. 그거하고 연결짓기에는 중간에 6개월이 너무 크지 않아요? 6개월 동안 근데 사실 일을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잖아요. 저는 네. 그게 더 네. 크다고 봐요.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런 기간이 있었겠지만 그때하고는 다르게 권한대행인 총리가 탄핵됐다가 세 번째가 됐다가 네 번째까지 가는 국가 서열 그런 식으로 바뀌면서 이 6개월이 조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부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권한대행 총리의 자리가 이렇게 바뀌고 네. 본인 부처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차원으로 저는 이해를 해요. 그 6개월이 그 네. 달랐다. 그 17년도하고. 공백이 좀 컸고 분위기가 너무 좀 좋지 않았다. 그러니까 줄탄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게 영향을 좀 준 것 같다. 그렇죠. 권한대행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복귀했다가 뭐 했다 뭐 이렇게. 네. 공무원들이 이제 그 업무 보고를 할 때 그 이게 이제 습관성인 나태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 보고를 복부돼서 가져오는 공무원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네. 이제 국회에서 상임위가 바뀔 때마다 국회의원실에서 의원이 이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네. 관련 이제 부처에 대해서. 예. 그러면 2년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복부돼서 업무 보고를 가져온 분도 있고 4년 전 거를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서 책자에다가 연도만 바꿔서 왜냐면 저는 이제 보좌진 생활 10몇 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이게 5년 전에 본 거랑 5년 후에 본 거랑 똑같은 양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똑같고 거기에 한두 개만 추가하거든요.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받아요. 이제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완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뭐 전체를 군기 잡으려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그 업무 보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17년도에 업무 보고를 받은 거랑 지금 받은 거랑 내용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운 정부의 공약에 맞춰서 뭔가를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네. 점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그 공약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떨어진다, 막 이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추가하지 않았고 옛날 걸 그대로 갖다가 네. 그렇죠. 그냥 네.
쭉 해왔던 건 그냥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이거 뭐야? 우리는 그러니까. 국정기획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옛날 얘기를 하니까 네. 아마 그 근데 부분 진짜 다시 공개적으로 깬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공약 분석과 뭐 반영이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뭐 이런 과거 이야기들 나열한 것에 불과 과제들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수준이 뭐라 표현하기도 그런 수준이다. 거의 이건 뭐 진짜 엄청나게 혼낸 거죠. 보통 이렇게 고위공무원들 이렇게 면전에서 이 정도까지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건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이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 다시 업무복을 많이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뭐 그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예. 지난 3년 동안 예. 대통령이라는 분이 해오신 걸 보면은 네. 공무원의 기강 회의도 충분히 이해가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공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렇게 좀 질책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공약도 2017년도 공약과 지금 공약이 또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2017년도의 목표가 네. 다 해결이 못했으니까 다시 또 2022년도 공약으로 아니 25년이죠. 또 공약으로 들어온 경우도 있는데 네. 그 뭐 똑같은 것도 사실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예. 지금 근데 플러스 업데이트 하나 더 할까요? 검찰 업무 보고 30분 만에 중단됐다고 합니다. 아, 오늘요? 네, 지금. 업무 보고를 하는 도중에 네, 중단됐다고 그만해, 하고요. 이렇게? 네, 24일까지 재보고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대단한데요. 요런 분위기면 뭐 긴장은 좀 많이 하겠네요, 그죠? 각 부처별로. 근데 긴장을 이제 해야죠. 저도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부처에 이제 다들 긴장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업무 보고 받는 와중에 검찰은 지금 30분 만에 중단까지 됐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네. 자, 이제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렇습니다. 네. 내란 특검의 이제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거의 전해드렸죠. 전해드렸었는데 조은석 특검이 공지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공소 제기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구속도 요청하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아직 그 특검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인데도 이럴 수 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미 그 특검법을 발의를 할 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포함이 돼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전해드린 것 같은데 네, 맞죠? 그렇습니다. 네. 그 특별검사가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고 특별검사부 임명 요청을 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네.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느냐? 바로 그냥 수사를 필요한 부분은 게시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우리 검찰에 또 계셨으니까 예. 요거 한번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게 이번 특검의 좀 특징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오래전에 뭐 끝난 사건을 뭐 다시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특검은 뭐 이런 고려가 별로 필요가 없는데요. 지금은 진행 중인 여러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이 다시 특검으로 모이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특검이 그 본격 가동되기 전에도 준비 행위뿐만 아니라 네.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어야 그게 수사가 연속성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예외적으로 수사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둔 것으로 저는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에 예를 들면 구속영장 청구도 이 준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수사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장 청구한 것은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고 김용현 측에서는 이거 불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특검이 특검법을 어긴 것이다. 지금 준비 기간인데 수사권이 없는데 기소를 했다니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뭐 특검법상 수사 내용 공표죄까지 뭐 수사 내용 공표했으니까 이것도 문제 삼겠다 이런 얘기도 아마 김용현 측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원래 보통 모든 특검이 네. 그냥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요새는 특검법에는 아예 대국민 보고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김용현 측의 이런 주장은 별로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이제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이게 청구가 된 거고 구속영장은 이제 뭐 재판부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영장 전담 판사가 또 따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주제 특성상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네. 드리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아닙니다. 드리면 뭐, 예. 이게 일단 사람이 구속을 하면은 예. 그거에 대한 신병이라고 하죠. 그 어떻게 이 사람을 집에 보낼지 계속 그
잡아놓을지에 대한 권한 자체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네. 근데 김영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는 않았거든요. 26일 만료 예정이라서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보석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 보석 결정에서 항고를 했단 말이죠. 네. 이의를 신청했단 말이죠. 네. 저는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요. 예. 아 보석에 대한 항고를 보석이 신청한 피의자가 예, 집에 가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나는 이의가 있다. 이게 네. 약간 조건이 붙었지 않습니까? 네. 누구랑 만나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떠들면 안 되고 그런 조건이 붙어 있다 보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클리어하게 풀어주세요. 혹시 집이 싫었던 건 아닐까요? 그건 좀 그건 다른 아니겠죠. 차원의 네. 문제인데 네. 좀 약간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어쨌든 김영현은 이제 이게 거부했고요. 어쨌든 예. 근데 아직 그 구속 기간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다시 그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보면은 구속돼 있는 사람에서 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또 네. 이상한 상황이지 아, 않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기소를 하면은 예. 지금 김영현의 석방이나 직권 보석이 문제가 됐던 거는 1심에서의 구속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예. 6개월이 다 찼는데 재판은 멀었단 말이죠. 근데 법상은 6개월이 지나면 풀어줘야 되니까 네. 그 상황 직전에 직권 보석으로 이 상황을 해소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기현 재판부가 근데 이미 이제 구속돼 있는 사람에 대해 또 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으니까 네. 추가 기소를 하면서 추가 기소를 하면 그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6개월 또 구속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 이제 신병에 대한 권한은 재판부 지기현 재판부에 있기 때문에 빨리 그 직권을 발동해가지고 네. 구속기가 이 별건을 가지고 이 앞에 구속된 6개월이 차기 전에 이 별건을 가지고 다시 6개월 구속을 해주세요. 그런 식으로 그럼 지기현 판사가 결정하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그 결정 권한이 어떤 영장 재판부 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이 재판부가 결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란 특검에서 네. 병합을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이 사건을. 두 사건 병합이라는 네, 네. 게 그 얘기일 거예요. 예, 아마 예, 재판부가 이 그렇습니다. 병합을 해야만 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결정을 해서 영장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참 보면은 김용현이나 윤석열 이 두 분의 캐릭터가 똑같습니다. 불법이래요. 다 본인에 대한 수사가 불법이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래서 체포영장이 집행되도록 나는 응할 수 없고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거고 김용현도 이 어떤 영장 청구가 불법 네. 기소다라고 주장하는데 씨도 안 먹힙니다.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도 않고요. 네. 저는 김용현 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무 그 뭐라 그러죠? 본인의 처지를 망각하고 보석이라도 나가면 감사합니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건을 안 풀어주면 안 나가겠다라고 나대다가 골 좋게 됐다. 아니 근데 요거를 그 항고가 지금 이제 어쨌든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새로 기소가 된 상황이고 예. 그럼 이거를 별도 심리를 열어요? 아니면 그냥 재판부가 공지를 통해서 그냥 결정 사항을 알려요? 보통 뭐 보석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한번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는 경우가 제법 있는데 요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그걸 가지고 구속을 6개월 할지에 대해서는 보통 서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럼 26일 전에 공지가 나올 거다. 그러니까 예, 법원발 뭐 공지가 있을 거다고 예상해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구속돼 계신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추가입니다. 아 당연히 싫죠. 예. 추가라는 말은 그 자체로 집에 못 갈 가능성이 근데 제가 대단히 질문이 높다는 하나 거거든요. 있어요. 예. 검찰에 계셨으니까. 근데 왜 심우정 검찰은 보통 대부분 이렇게 6개월 끝나면 이게 추가 기소를 하던데. 그 전에 하죠. 근데 왜 상황- 안 예. 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이유가 궁금해서. 왜 안 했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조금 통상적인 경우와는 좀 다르다는 그러니까 피고인 재판받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말 싫어하는 추가라는 말을 못 듣게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접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조은석 특검이 되게 수사 역량은 뭐 이게 정평이 나신 분이긴 하지만 또 다른 여러 논란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뭐 용산 참사 사건을 갖다가 하면서 그 좀 과잉 진압한 경찰은 봐주고 네. 뭐 이게 거기 막내에 올라가셨던 분들만 기소했다든지 뭐 여러 논란이 많았고 그리고 뭐 특검 사무실을 도대체 왜 서울 고검에다 차리냐 뭐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그 김용현이 뭐 직권 보석이라는 것에 좀 국민적 공분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캐치를 해가지고 이 추가 기소로 그 여러 논란을 한 번에 그냥 잠재웠다. 정리해버린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형적인 그 검사 스타일이죠. 아 그래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군요. 제 네. 옆자리가 매주 바뀌잖아요. 오늘 오신 분은 종종 네. 여당인 것 같은데 신부는 야당인데 또 검찰 출신이라 다중인격을 갖고 있어서 아주 재밌습니다. 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제 검찰 얘기도 쫙 하고. 네. 감사합니다. 배울 게 많습니다.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배울 게 많아요. 배울 게 많아. 네. 배울 게 많아요. 아니, 네. 서로 많이 배우시면 됩니다. 네, 배우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여튼 지기현 판사 손에 훌륭하네.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결정이 될 거다. 네. 뭐 다음 주 뭐 26일이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그 전에는 무조건 사실 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냥 보석을 안 받아들인다 이렇게 또 우리가 판단을 해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조은석 특검이 이제 한 번에 자기 정치 논란을 수사로 정리했다. 전형적이죠. 특수동 검사 스타일이죠. 맞습니다. 어, 늘 그래요? 보던 그 장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특수통 나오고. 아 그럼 혹시 우리 저 그렇지. 위원장님께서는 조은석 지금 특검에 대해서 그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혹시 평가를 좀 하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데 네. 지금까지 뭐 역할을 잘 하고 계시다고 좀 이해되고요. 예. 앞으로도 더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 특검에 이렇게 임명된 거에 대해서는 혹시 잘된 인사라고 보셨어요? 조국혁 신당은 다른 특검을 추천했죠. 뭐 저희 그렇긴 합니다. 뭐 특검 한동수 특검. 인선 과정에 저도 뭐 좀 업무를 조금 뭐 살짝 하긴 했는데 네. 저희는 뭐 한동수 특검을 추천했었죠. 네. 예. 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되는 거 보고 대체적인 뭐 평가가 뭐 실력이 되게 뛰어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저 언론 통해서 좀 본 것 그분이 같습니다. 조금 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약간 논쟁적인 인물입니다. 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윤석열과 한동훈을 섞어놓은 사람 같기도 하고 아, 윤석열과 그게 한동훈 섞어져요? 그래서 논쟁적 술을 인물이라고 마시냐 안 마시 말씀드린 술을 거죠. 적당히 마시는 건가? 훌륭하신 그러니까 분이에요. 뭐 네.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좀 뭐 똑똑한 윤석열이기도 하고 약간 돌파력 있는 한동훈이기도 하고 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딴 건 몰라도 똑똑한 윤석열 예, 칼춤은 잘 추실 것 같습니다. 예. 칼춤은 칼춤은 잘 춘다. 추실 것이다. 돌파력 있는 한동훈 이게 이 뼈 때리는 대목입니다. 아, 돌파력 있는 한동훈. 아 이거 어렵네. 이해가 네, 되셨습니까? 이게 확 됩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건 진짜 개인평인데 그 조은석 특검이 북부지검에 있을 때 동남북서 중에 그렇게 치고 나가는 저기는 아니었어. 너무 많은. 예, 사실은 그렇게 에이스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때. 워낙 수사 경쟁이 강하기도 했었지만. 예, 예. 조금 그러니까 뭐랄까요 수사 굉장히 잘 치고 나가시는데 약간 요란하게 수사하시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맞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너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아르겠어. 뭔가 이제 사건 이 있을 때 막 누군지 조용히 샥 끝내놓고 이제 마지막에 딱 발표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막 이거 들어가는 과정 내내 그냥 발자국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또 수사하는 스타일도 있겠죠. 뭐 그건 스타일이 차일 테니까. 보통 이렇게 조용히 내사 같은 거 오래 하다가 네. 이제 좀 이게 언론에 이제 그렇죠. 압색 노출이 정도로 됐을 노출할 때 때. 네. 압수수색 한 번 하고 이게 목을 탁 치는 스타일이 있는데 네. 이분은 처음부터 이제 약간 깽가리를 좀 치는 아 손님 받아라 이러면서 이제 아니 그래서 기자들도 되게 좋아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이 얘기 저기 많이 네, 해주시고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찾아가 언론 만나주고 또 프렌드리하신 이러니까. 분이죠. 예, 예. 좋은 분이에요. 아 언론 프렌들리다. 아 좋은 정보 오늘 많이 나오네요. 그럼요. 아 위원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도. 조 특검께서 이 방송 안 방송 안 보세요? 보셨습니까? 네, 봅니다. 그거 바빠서 못 보십니다. 이거 네. 봐요. 수사하시나 네, 바쁘시죠? 안 보신다고 전화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출석은 이제 안 한다는 얘기 네, 하도 경찰 들어서 뭐 네, 예, 경찰 출석 넘어가죠, 안 뭐. 할 것 예. 같고요. 그리고 특검이 가야 아마 이제 강제 소환이든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고 아니, 합니다. 갑자기 또 궁금해지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있을 때는 자리 바꿀까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럴 때는 검찰 내에서는 이렇게 저 평가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여기 준비된 주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 그중 이제 지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뭐 사람이 크게 바뀌지는 않겠죠. 뭐. 아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평가였어요?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하시는데. 아 그렇습니까? 어렵나 이게? 아니 대통령 끝났어요. 저는 이게 같이 근무했던 게 2달밖에 안 돼가지고 잘 알았어요. 그래도 평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들리는 얘기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달이면은 윤희석 대변인이 돌에 있었죠. 그러니까요. 저는 석 달입니다. 석 달이면 돌에 그것도 같은 그 차 안에서 있었어요. 다들 이제 네. 예.
인연을 아니면- 자꾸 줄이려고 아니면 이제 하시는데. 윤석열 총장이 야, 정치인이 된데 요럴 때 이제 검찰 내에서 막 야, 진짜요? 뭐 이러면서 얘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저는 이게 윤석열 검찰에 의해서 지금 5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예, 아. 제가 뭐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좀 이렇게 적절하지 객관적으로 들릴 것 같지 않아서요. 않습니다. 예. 그런 걸 더 좋아하는데. 다음 기회에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그 얘기는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네, 이제 고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김건희 여사 육성 파일을 분석하면서 이제 사실상은 다 알고 있었고 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현황을 증권사 직원에게 수시로 보고받았다 이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네. 지난 10월에 이제 검찰이 김건희 씨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음. 김 여사가 계좌를 제3자에게 위탁했기 때문에 네. 시세 조정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지난 수사에서. 네, 그런데 지금 고검에서 다시 수사를 하면서는 줄줄줄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혹 가졌던 그 수준이 거의 지금 이번 수사에서 다 사실로 네, 자료들은 드러난 많이 경우가 많은 것 드러나고 있다.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검에서 이렇게까지 네. 날아다닐 거라고는 또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오랜만에 열심히 하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이렇게 정권 바뀌면 왜 자꾸 저만 쳐다보시? 근데 고검에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려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지만 네. 그것도 많지는 않고. 이규현 위원장을 따로 불러서 그럴 단독 걸 인터뷰를 해요. 가까이 된다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저희 가시죠. 시선이 좀 따갑습니다. 네. 예. 아, 이거 처음 농담입니다. 오셨으니까. 농담. 예, 예. 예우를 아, 하네. 예, 그냥 아이고, 예. 웃자고 한 소리예요. 네. 아니, 예. 방송 많이 했어요. 그래. 예. 이분들은 그리고 어디 딴 데 틀어도 계속 저희는요, 나오시니까. 일주일에 12번 이거 만나요. 알래스카 큐브만 잘 그렇지. 먹어 가면 돼요. 오만 돼. 이거 하면 돼요. 예. 왔다 저거. 예. 자, 네, 그래서 지금 김건희 관련 수사는 지금 혐의 내용들이 상당히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예. 네. 있다. 특히나 뭐 좀 들어보시죠. 고검에서 지금. 고검 얘기 한번 좀 가볼까요? 아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건들은 처음에 의혹이 터졌을 때 네. 그때가 제일 날 것이거든요. 여러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맨 처음에 이 의혹이 터졌은 게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음. 그때 뭐 여러 그 내사 보고서 유출되면서 뭐 이게, 네. 이게 이슈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거 분명히 했네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결국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입증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저는 이게 어쨌든 특검에서 다뤄줘야 되겠지만 지금 네. 검찰이 최대한 이제 뭔가 여태까지 4년 동안 사건을 네. 뭐 관리만 했지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검이 수사 시간이 이제 만회하려고 참 노력하고 있다는 좀 이런 인상인데요. 네.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보면은 그 예전에 맨 처음에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제 수사했던 게 그 중앙지검 특수 2부였거든요. 네. 그때 주인 검사가 아마 부부장 검사 한문혁인가 그 한 검사였을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서울 고검에서 열심히 그 수사를 다시 이렇게 만회하려고 수사하고 있는데 그때 지금도 그분이 그 수사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어설픈 수사했던 핵심이 지금 다시 제대로 하는 수사의 또 핵심이에요. 핵심이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이번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파견 근무하는 것 확정이 됐습니다. 아, 정말 재밌는 상황인 아. 것이죠. 한 검사가 몇 년 전에는 뭐 사연이 있는지 는 모르겠지만 네. 뭐 위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정도 선에서 수사를 좀 이상하게 좀 엉거주춤하게 접었고 예. 지금 4년 뒤에는 이제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예. 또 거기 또 불려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또 특검까지 가고. 특검도 얘가 제일 이 사건을 잘하네 그러니까 여기 와서 특검에서 이래라 그래가지고 특검에서도 지금 파견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네요. 아, 그래요? 김건희 특검에 최이만, 한문혁, 송봉준 뭐 아니 이렇게 그럼 위에서 정선재. 예를 들어서 야 이건 좀 대충 좀 묻자 이러면 저 검사들이 이러고 이제 안 해요 수사 잘? 아니 보통 계기죠. 예. 얘기죠. 이 예. 일을 제기합니다. 예. 근데- 정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김건희 여사 때는 지난 수사 때 안 개긴 거 아니에요? 뭔가 사연이 있겠죠. 예. 아, 예. 무슨 사연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사연이라는 게 이게 본인의 의지로 수사를 안 했다는 거죠. 이 수사 자체가 말씀한 대로 이제 그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위에서 이렇게 압력을 주면 거기에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였던 네.
그런 유형의 검사라는 건데 네. 이분이 지금 특검에 가 있으니 이번에는 위에서는 수사를 하라고 하면 또 이 사람은 또 하겠죠. 위에 이게 말 잘 들은- 복종형. 위에서 하지 말라면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면 막 또 열심히 아주 잘하고. 세게 하면 또 열심히 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실력이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있는 수사를 덮을 정도면 괜찮으시고. 근데 저는 꼭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어떤 보통 수사하는 검사들이 위에서 뭐 외압이든지 뭐 내압이든지 있을 경우에는 뭐 결론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도장을 받아야 뭐 어떻게 사건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보통 그런 경우에는 약간 소극적 저항을 많이 합니다. 자료는 많이 모아놓거든요. 네네네. 결론은 못 바꾸지만 뭐 기록은 뭐 수사를 하면 이걸 찢어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언젠가는 이게 다시 이게 바깥으로 나오겠지 그런 심정으로 이게 좀 잘 그 자료는 모아두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 좀 서울고검에서 수사가 다시 급격하게 가는 거 봐서는 네. 적어도 자료는 잘 모아둔 검사가 아닌가. 그때 당시에. 예. 그러니까 일은 잘한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그 도이치모터스 이런 주가 조작 사건 자체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수사가 안 됐는가 하는 것 그 수사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그런 부분까지 같이 수사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친구는 또 중요한 참고인의 지위에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누가 외압을 했나 했나 뭐 그런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복잡한 미묘하네요. 상황에 네. 처해 있지 않을까. 한문혁. 예, 예. 어쨌든 예. 전공 분야가 확실히 있긴 하네요. 이분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알파부터 그렇습니다. 오메가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또 어쨌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얘기를 강요받을 수 있는 참 거의 약간 그 햄릿 수준의 상황이 된 게 아닌가. 그 햄릿이요? 문학적이시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예. 자, 근데 김건희 씨가 지금 이제 입원을 했는데 네. 그 전 대통령이 마음이 많이 아픈 모양이죠? 뭐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예. 김건희 씨가 심한 우울증을 이유로 입원한 뒤에 주변 사람들에게 옛날부터 아내의 우울증이 심각했다라고 이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수사받기 싫어서 병원으로 도피한 거 아니야?라고 자꾸 의심을 하니까 그렇지가 않다. 정말 진짜 아프다. 아프다. 이런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아내 사랑 대단합니다. 여튼 아내가 진짜 많이 아프다. 주변 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좀 말을 좀 덧붙이면 네. 윤석열 씨가 이 김건희에 대한 그런 각별한 어떤 마음 아픔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죠. 이 당연히. 기회 비용 같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기회비용인 거예요. 나라하고 바꿨잖아요. 그렇기 여기까지만 때문에 듣겠습니다. 나라하고 마음이 바꿨잖아요. 아플 수밖에 없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가볼까요? 네, 어제 국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청문회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이종석 후보자가 과거의 사드 배치 철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이런 것들을 주장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친북 성향이라고 몰아세웠는데요. 네.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네.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기능을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할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윤석열 내란숙의 보호 연락 소장입니까? 이렇게 부르면 좋아하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점에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저는 그냥 시직을 따라왔는데 저는 20년 전에도 한쪽에서는 이른바 보수적인 데서는 자주파라고 저 비난했고 진보적인 데서는 동맹파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어차피 국익을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파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동파, 자주파 플러스 동맹파. 네, 나는 뭐 실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뭐 어떤 이념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아마 취지의 답변인 것 같네요. 근데 북한 연락사무소 그리고 내란숙의 보호 연락소 뭐 이런 이제 워딩들이 어제 제일 좀 뉴스에 많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상당히 좀 감정적으로도 어제 고성이 좀 오가기도 했었죠. 근데 이 정도가 안 나오면 뉴스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좀 그냥 다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뭐 청문 보고서가 막 그런 거부가 될 것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통과는 지금 될 국민의힘에서 이 것인데. 반대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나요? 반대해도 채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냥 갈 그럴 것 일은 없어요. 같아요. 네. 네, 그냥 채택은 되되 어쨌든 뭐 문제 제기는 이제 한다. 이 정도 느낌인가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좀 센 단어를 쓰시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석이라는 분이 20년도 훨씬 더 지나서 다시 이 정부에 기용된 부분을 유심히 봤단 말이죠. 자주파 동맹파라는 얘기가 노무현 정부부터 처음 나왔고 그 중심 인물 아니었습니까? 통일부 장관 전에 NSC 사무차장이라는 직위로 굉장한 그 위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분이길래 20년도 더 지난 시점에 다시 국정원장으로 기용되느냐?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해야 되냐? 그거를 좀 듣고 싶었는데 연락사무소에 다 묻혀버렸어요.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진짜 인사청문회가 제일 좀 논란이 클 걸로 보이는 사람은 역시 국무총리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일단 그 2008년부터 김민석 후보자가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를 땄는지 이걸 문제 삼았는데 김 후보자가 어제 이제 중국 출입국 비행편 기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 중국 얼마나 내가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했고, 했는지에 대해서. 체류 기간이 얼마인가. 네. 근데 이제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거는 공문서가 아니고 그냥 일정을 정리해 놓은 거 아니냐. 제대로 된 문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다시 반박을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이제 본인이 어떤 비행편을 타고 얼마 동안 체류했는지를 쭉 한번 나와서 1차적으로는 이게 좀 해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은 말끔히 해명된 거 아니에요? 아니 칭화대 이게 심각한 문제였나요? 아니 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전투력이 약하다는 게 네. 아직 야당 되려면 한참 멀었는데요. 야당 되려면 한참 네, 멀었다. 공부를 더 해야겠다. 예. 검증을 할 때도요. 이거를 칭화대 석사학인가요? 그 부분 자체를 이게 위조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고서는 네. 출입국 기록 가지고 흔들 수는 없어요. 사실 칭화대가 이 커리큘럼 과정 자체가 아무한테나 주는 데가 아니고 여기가 엄격하게 줍니다. 칭화대가. 그럼요. 여기 그래요? 뭐 정말로 속된 말로 청와대 총장을 알아도요. 이게 쉽사리 하기를 주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김민석 지금 총리 후보자가 어떤 인맥을 동원해도 일정 기간 수업을 받고 논문을 쓰지 않으면 학위가 안 나와요. 여기는 그런 데라는 걸 먼저 본 다음에 출입국 기록에 대한 것들을 공세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거의 헛방지를 한 거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시간을 밝혀라 하면 정말 없어 보이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그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거는 이거보단 좀 돈 쪽 뭐 이쪽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문제도 예. 있죠. 요거 무슨 뭐 아들 문제 이런 거 네. 있지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된 거냐. 한 4년 동안에 5억 수입이 있었는데 10억을 썼고 근데 재산이 7억이 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생각해 볼 때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거로밖에는 회계학적으로 이게 해명이 안 되는 건데 네. 그게 이제 뭐 조의금을 받았다, 강연 수입이 있었다 이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현금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신고를 다 해야죠. 종합소득 이게 기타 소득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세비 받은 거랑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내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은 역으로 보면 얼마의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네. 이거는 정말 김민석 후보자가 정말 이거는 해명을 해야 된다. 뭐 엑셀 파일 요런 거라도 좋아요. 뭐라도 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길에서 10억을 주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왜 뭐라도 얘기를 해야죠 이거는. 근데 그 당에서는 주진우 의원 혼자 뭘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그 당이요? 저희 당? 예. 예, 그러네요. 국민의힘이요 지금 그 집안이 네. 정상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요. 아니, 주진우 그러니까 혼자 집안 계속해. 정리부터 해야 돼서 남의 걸 그렇게 막 해요. 아니 보이는 게 그렇잖아요. 정리가 지금도 반탄, 찬탄 안에서 뭐 어쩌네 하고 새로운 지도부 왔는데 친윤 지도부 그대로 와서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스타라고 너무 그러는 것 같아. 검증할 그래요? 예. 너무 정확해요? 너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이쪽으로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주진우 의원 한 사람만 유일하게 지금 뭐 고군분투하는 건 인정하나 예. 좀 공부 좀 하면서 들어와라. 겉핥기식으로는 안 된다. 그래요. 뜬금없이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 지금 또 논란이 그래서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동문서답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주진우 의원이 돈이 많으면 돈이 많기 때문에 그 공격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재산이 많냐 적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이너스였다 플러스가 되는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번 거보다 더 많이 썼는데 재산이 늘었냐 이것만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요 지지하신 분들 댓글이 내는 걸 보면 야, 그 정치 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이렇게 저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재산이 2억이냐 이만큼 청렴할 수 있냐는 거예요. 18년을 밖에 있었어요. 2002년에 의원 네. 그만두고 김민 세해된 다음에 2020년에 온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미루어 짐작을 하죠. 네. 그러니까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20년부터 24년까지만 가지고 얘기해도 이렇다는 거예요.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에서 네. 이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고 청문회 날 무한할 만큼 정확하게 정리해 주겠다라고 아, 하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첫 해명이 나온 거니까 그때 네. 그 돈이 어디서 현금이 그럼 나서 썼느냐에 대한 질문에 이제 어제 JTBC 5대0 라이브에 출연을 해서 재혼하면서 축의금도 있었고 그리고 조의금도 있었고 출판 기념회를 해서 그것도 한두 번 하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 연배 정도의 애사가 있거나 경사가 있거나 또 저 정도 되는 국회의원이 출판 기념회를 했을 때 통상적인 그 수준 정도를 생각하시면 그 정도가 세비 외 소득이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금액이 대략 얼마라는 겁니까? 그래서 아, 그러니까 한 5억에서 7억 6억? 정도가 되지, 6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다시 청문회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까지는 대답하지 않았던 것을 어제 처음 이제 항목을 이야기한 겁니다. 네. 아, 그 수입 그러니까 그 갭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런 정도의 들어온 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 하면요. 네. 웬만한 지자체의 그 정치인들도요. 예. 제가 아는 거는 한 3, 4억 들어옵니다. 한 번에 그래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럼요. 그다음에 경조사도요. 통상 그 좀 저명한 정치인들은요. 일단 억 단위는 들어옵니다. 아니 그건 그냥 수입이에요. 신고 안 하는 그냥 수입?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게 증여세 의제가 안 될 거예요. 아, 네, 제가 그래요? 듣기로는 그리고 이제 망자에게 들어온 것도 이 아, 상속인의 상속이 아니고. 걸로 해석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결국은. 네. 아, 그래요. 일단 24일로 보시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뭐 저희는 뭐 네. 기본적으로 그 저희 당도 뭐 황운하 의원이 그 뭐 청문위원으로 들어가 있긴 한데요. 예. 기본적으로 뭐 청와 뭐 대학교 문제 뭐 그런 거는 좀 부차적인 것 같고 금전 문제가 사실은 맨 처음 제기됐던 의혹이었고 그 부분이 근데 과연 충분히 해명됐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명한테서 뭐 같은 날 이렇게 정치 자금을 쭉 뭐 차용을 쭉 했는데 아. 그럼 뭐 이자를 지급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없고 뭐 오히려 그 뭐 돈을 미안하다. 빌려준 사람이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뭐 정치 자금을 기부하는 게 확인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네.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냥 클리어하게 설명해 주면 그냥 끝날 문제인데 네. 이게 이상하게 명확한 해명은 없고 오히려 그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을 공격하는 건 좀 그게 좀 약간 주진우 의원, 예, 네, 본말이 내가 좋아하는 전도된 것은 것이 아니지만 아닌가. 자, 조국혁신당 예, 예. 이규원 전략위원장입니다. 예. 보석을 발굴하신 눈이네요. 윤희석 너무 좋아요. 대변인 너무 좋아하시네요. 재밌었어. 아니 이게 좀 보면 네. 심지어 일각에서는 네. 그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자 뭐 그런 농담까지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돌아요? 그 무슨 아니 그 임명하면은 뭐 본인이 수락할지를 뭐 국민 동의할지 추천제? 모르겠지. 예, 뭐 동의하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청문회를 받게 되니까 그 70억 아, 그분의 재산을 그거를 이제 이렇게 검증을 또 검증할 받아야 기회가 생기지 되니까 한번 않습니까? 너도 아, 당해봐라 이제 해봐라. 그거지. 아. 예. 지명해서 청문회하고 지명 철회한다고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문제가 발견되면 지명을 아, 처리하지 대단하십니다. 않겠습니까? 아,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아, 농담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게 농담이 이제 네. 기본적으로 근데 청문 대상은 김민석 후보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네. 청문회를 받게 한다. 아, 예. 아, 이거 농담입니다. 예, 신박하네요. 아, 예. 주진우 법무부장. 아, 진짜 재밌다.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합니다. 국민 통합 확실합니다. 네. 네. 야. 자,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 얘기 잠깐만 가볼까요? 네, 이거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얼굴 보기 어렵게 바삐 돌아다니고 있어요. 물론 인터뷰를 간간히 하고 있긴 하지만 주로 호남 지역을 맹렬하게 돌고 있다. 오늘은 영화 모일장 그리고 무안에서 특강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곧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네. 자, 요 정도 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아니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정청래 의원 쪽이 네. 지금 굉장히 서운해요. 일부 당원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고 맞아, 있어요. 공격 많이 받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팩트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각 그 전체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든 그런 사람들이고 그러면은 우리 진영 안에서 선호하는 정치인은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우리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의 일기 이 집권 여당의 지도부가 됐으면 좋겠다. 할 수는 있는데 그걸 비난의 형식으로 어떤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것들은 옳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걸 인정을 하고 만에 하나 그런 현상이 좀 과열된다. 서로의 네거티브라든지 뭐 혐오한다든지 비방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이거를 진정시키는 작업들을 우리 당내에 있는 의원들이 해야 된다. 의원들마저도 또 선호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이렇게 또 갈라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선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마치 본인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 당원들의 어떤 성향들이 뭐 절대 서로 갈라지지 않아서 그런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갈라져 있어요. 네. 근데 현재- 싸우기는 하지 마라. 갈라치기 금지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아니 내가 갈라치기 갈라져 금지라고 있다. 하고 뭐 댓글 보면은 뭐 낙지파 뭐 선악지 나왔어요. 선악지 지금. 나오는데 저는 참고로 이낙연 그 전 총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을 이제 진단을 얘기한 거다. 하신 건데. 그러니까 현상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잘못된 것들이 이게 우리 당원들 중에 선량한 당원 외에 일부 당원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그들 스스로의 어떤 갈등을 조장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네. 정청래 의원에 대한 공격을 멈추시고 음. 또 이제 뭐 정청래 의원 측도 어떤 반격 차원에서 박찬대 의원이 출마했을 때 그 정청래 의원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또 공격하는 걸 멈추시고 그냥 잘할 수 있는 거 네. 우리 민주당에 바라는 것들을 조금 비전 경쟁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정청래 의원을 공격하는 뭐 지지자들은 어떤 멘탈리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정청래 의원의 인기 많았잖아요, 정청래 의원. 인기 많아요. 예, 지금도 팬덤도 많고. 있고 예. 지금도 이제 무한 간 거는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호남으로 간 건 맞고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왜 정청래 의원 쪽이 왜 김어준 씨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냐면 친해요. 김어준, 이동영 이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친분이 뭐 있고 친할 수 오랫동안 있죠. 활동을 해요. 네네네. 그건 알잖아요. 네. 뭐 최욱 씨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 우기는 좀 빼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오랫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많이 인지도가 있는 정청래 의원 쪽을 지지하는 층이 생겨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네네네. 박찬대 의원이야 지금 정청래 의원보다는 거기 김어준, 이동영 씨보다는 좀 친밀감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전히 박찬대 의원 자체는 네. 이재명 대표를 원내대표한테 모셨고 네. 그런 공로가 있어서 또 지지층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뭐 당원층이 있을 수 있어요. 있죠. 예. 그래서 지금 그게 극렬하게 가면서 네. 공격을 의외로 지금 출마 선언을 먼저 한 정청래를 받고 있다. 박찬대 의원 쪽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별로 왜냐면 없잖아요. 출마를 아직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그렇죠. 이제 출마를 하게 되면 싸워서 격돌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을 했더니 저보고 뭐 갈라치기네 뭐네 하는데 많이 억울하신 모양입니다. 아니 좀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 왜 그러냐면 예. 우리 민주당이 건전해지려면 예. 이런 그 안에서의 어떤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비방하고 어떻게 여러 가지로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위들은 좀 중단됐으면 좋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이 길었죠? 네, 조금 기네요. 그래요? 약간 알맹이 좀 없었던 것 같고요. 왜 한이 많으신데 지금? 제가 언제 뭐 알맹이가 있는 거 봤어요? 아, 이게 서운한 게 많으신 것 같아 네, 지금 서운한 게 보니까. 많습니다, 난 지금.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너무 공격이. 더군다나 장성철이 먼저 네. 한 건데. 왜 아니 나한테- 지금 시간 없습니다. 오늘의 맞춤 질문 나머지 또 가야 됩니다. 네. 아니 국민의힘에서는 송화석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수석 부대표에 유상범 의원, 김은혜 의원을 내정했어요. 뭐 국민의힘 얘기 뭐 네, 궁금하실까? 그렇습니다. 뭐, 네, 그렇다고 됐습니다. 저 네. 여기 왜 있는 겁니까? 아니, 알려주시면 돼요. 아니 근데 당 안에서 혁신이, 그러니까 원내 예. 수준의 예. 혁신위를 구성한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혁신이나 이런 거는 당 대표가 네. 구성을 하는 결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지금 원내 대표는 당 대표가 아니에요. 그니까요.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의 엄연히 있고 음. 그래서 이제 신지호 전 의원 같은 분이 이거 월권이라는 말씀까지 하시고 네. 그걸 떠나서 혁신이라는 거 여러 번 했어요. 우리 인요한 혁신이 기억나잖아요. 네.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혁신하는 걸 몰라서 혁신위원회,
위원회 위자가 맡긴다는 거잖아요. 뭐 컨설팅 맡겨서 그 얘기 들어봐야 우리가 우리는 이걸 혁신해야 되는구나. 그러진 않잖아요. 예. 그게 답답하다. 예. 답답하다. 근데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출마를 합니까? 그 전당대회가 어디에? 있으면? 민주당 전당대회요? 전당대회가 없을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없을 수는 없는데 네. 시기를 모르고 아. 네. 그 시기에 따라서 그 전당대회가 어떤 성격을 갖는지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따라서? 출마 여부를 지금 어떻게 알 수 얘기할 있겠습니까? 없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춤 질문 마지막 하나 갈까요? 뭐죠? 네, 그 조국혁신단 전 대표가 아하. 지금 이제 황제 수감 중이다라는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예. 월 평균 24회 외부인과 접견을 하고 있고 또 이것도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월 평균 165차례에 걸쳐서 외부와 서신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근거인데 예. 질문은 그거 하나 하고 황제 뭐 수감이라는 것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그리고 그 지금 사면론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면 일단 어제 제가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뭐 의원실 발로 해가지고 이것도 황제 주진우 수감 의원이나. 관련된 네. 뭐 기사가 나와서 조금 어제 저도 좀 바빴던 기억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주진우 주진우 의원밖에 의원, 없어. 왜 혼자 일하게 두는 거야? 네, 아무튼 누구나 뭐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진짜 일당백이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저. 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네. 있는데 그게 좀 설명을 드리면 황제 수감이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게 그 교정당국은 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행영법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뭐 저희 조국 전 대표도 그 안에서 그냥 그대로 그냥 일반 수감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 이렇게 접견이 많냐, 변호인 접견이 많냐, 이게 가능한 거냐, 이미 형 집행 중인데, 근데 좀 이게 다들 잘 모르시는데 네. 사실은 좀 부지런한 고소 고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고소 고발을 한 게 좀 있어가지고 수사 중인 사건들이 좀 있습니다. 아 지금요? 예. 어, 아, 그래요? 그 남부구치소로 이감된 이유도 네. 그런 사건들이 영등포 경찰서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 예, 그런 측면을 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뭘 변호인 그렇게 고소 고발을 했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어. 뭐 자세히는 뭐 네. 제가 잘 몰라서 네네네. 예. 여튼 고소 고발건이 많아서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이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사건이 있으면 그래서 재판 중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변호인 좀 접견할 수도 있는데 기결수인데 예, 이런 그래서 질문이죠. 그냥 형 살고 있는데 변호인을 이렇게 많이 만나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뭔가 고소 고발건이 있어서 형사 고발도 있고 그리고 네. 또 뭐 여러 언론사나 뭐 그런 관련된 뭐 민사 사건도 있고 네. 심지어 뭐 최근에 취하긴 했습니다만은 교수직에서 해임되셨지 아 않습니까? 맞아요. 그것 관련된 사건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접견은 그런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한 한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평지를 갖다가 월 평균 이렇게 많이 쓰신 거에 대해서는 이게 서신은 뭐 어떤 검열도 없고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서신은 뭐 할 수 네, 있죠. 그거는 오히려 이게 편지를 이렇게 많이 쓴 건 부지런한 분이다라는 그렇게, 뭐 예. 좋은 긍정적인 의미로 다른 취미는 없다 이렇게 예, 봐야겠죠. 예. 그리고 그 부지런히요? 편지 받은 사람들이 네. 보통은 숙제가 생기지 뭐 어떤 아, 이게 네, 뭐 네. 긍정적인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편지 많이 쓴 거가 좀 되게 그런 것 같다. 그리고 다만 장소 접견 변경 접견 네. 이른바 저 특별 접견이라는 게 좀 한 10차례 좀 넘게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은 교정 당국에서 그게 할 만하니까 19차례면 20건 좀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10차례 좀 넘긴 게 아니고 19건이면 18회로 알고 있습니다. 19회라고 19회로 보도로 나오던데. 18, 19회 정도. 예, 네, 네. 19회가 맞겠죠. 그러면. 근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게 굉장히 교도소장의 허가 사항이거든요. 예. 특별 허가 사항인데 예. 그 접견이 이루어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불허 사례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래요? 있고. 아, 신청은 더 예. 많았는데. 그리고 접견이라는 게 저도 한 2번 갔던 기억이 있는데 아니, 뭐 지인 접견이라는 게 한 5-6명 한꺼번에 들어가서 10분입니다. 10분. 이렇게 말할 새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래요. 근데 일반 접견일 경우엔 10분이고 예, 예. 장소 변경은 30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장소 변경 접견 이야기가 이제 19회 네. 정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면 복권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뭐 일단 어제 보도는 좀 아쉽다. 그리고 조금 약간 악의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네. 사면 복권 문제는 어쨌든 조국 전 대표가 저희 당 지금 당원도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조국혁신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빨리 뭐 나오셨으면 하는 것이 인지상정, 뭐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일단은 그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고 저희가 어떤 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좀 이게 맞나? 국민 정서에 맞나 그런 것 때문에 저희 당은 그 공식적으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정작 뭐 전혀 상관없는 분들께서 이래저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걸 좀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사면은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네. 근본적으로는 사면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여론이 형성됐을 때 저희 당이 어떤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그때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지금으로서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그 굳이 여쭤본 것은 김선민 그 권한대행이 뭐라 그러셨나요? 예. 우상호 정무수석과 접견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사면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그냥 정치 검찰의 피해자다 조국 전 대표는 이거에 대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에서도 그런 입장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네. 조국 전 대표는 지금 조국 혁신당 소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정당법에 의해서 이게 결격입니다. 당원 결격. 당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인 예, 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연인입니다. 새로운 사실이었어요. 네. 혹시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뭐 평론가분들이 이렇게 뭐 그냥 하는 얘기긴 한데 예, 예. 조국 혁신당이 대선에서 후보조차 내지 않으면서 이제 민주당의 대선을 열심히 도운 것은 그런 사면을 혹시 기대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아, 예, 그거는 좀 많이 나가신 얘기 같고요. 저희는 네. 민주 진보 세력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그런 결단을 한 것이고 사면 얘기는 좀 전혀 저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그런 주장은 좀 뭐 의문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뭐 그런 청구서 개념 그 얘기는 아니고 조국신당에서 계속 나오셨던 분이 무조건 후보 낸다고 계속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분이 김보엽 전 대변인이 그리고 또 네. 조국신당의 어느 의원분은 정말 출마하겠다고 사석에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아, 당연히 어느 의원이요? 신모 누군가는- 의원이에요? 아니 그 자꾸 그러지 장모 마세요. 의원이 그 자꾸 저를 이렇게 뭘 만들려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신씨 박사 한 굉장히 명밖에 없어요. 의외였어요. 그 후보를 안 내서 아. 그거는 좀, 좀 뭐 이해가 이미- 안 된다. 네,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아 그래요? 조기 대선 끝난 지가 벌써 아. 뭐십 며칠 자, 지나. 지나간 얘기니까 싹 씻고 갈까요? 그러시죠? 네, 네, 알래스카 싹 씻어야죠. 큐브로 네. 깨끗하게 씻겠습니다. 네. 네, 알래스카 큐브 사시려다가 못 사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이제 한번 쓰고 다시 살려고 그랬 재구매하려고 했더니 없어. 왜 비누가 품절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재입고가 네. 됐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 저도 살려다가 못 샀어요. 정말 여러분의 힘입니다. 네. 진짜 다 팔려서 그렇죠. 네, 소진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씻으시는 거예요, 두 분은? 모르겠어요. 네. 쉽게 돼요. 아침 저녁으로 씻으시는 아 거예요? 비누가 금방 사라져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아니야? 금방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래도 꽤 썼잖아요. 네. 워낙 많이 씻은 거죠. 많이 본인이. 씻은 거지. 네, 본인 워낙 제가 많이 보통 하루에 한 번 씻는데 한 5번 씻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 문제는 있어요. 그 샴푸부터 그냥 몸 샤워까지 다 하니까 네. 다른 비누보다는 좀 많이 쓸 수는 저는 있죠. 이도 닦을 뻔했어요. 아하. 비누로 오늘 이거 맞아 한다고. 너무 상쾌하니까. 상쾌하니까. 네, 그냥 입냄새 싹 가십니다. 예, 알래스카 큐브, 쿨 멘톨 그리고 데오우드. 이 데오우드 퍼퓸이 이제 채취 제거 효과가 뛰어나고 또 고급스러운 우드향.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규원 위원장님께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예, 우드향. 우드양. 어리둥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네. 지금 딴 생각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한 시간에 썼다는 생각. 이거 하러 나온 거예요 둘이. 제가 왜 있겠어요. 네, 그래서 데오우드 퍼퓸도 있고 쿨 멘톨은 또 아주 시원한 냄새잖아요. 그렇죠. 네, 그 향기 플러스 요게 이제 너무 이 비누로 샴푸까지 하지 마시고 샴푸는 따로 사세요. 쿨 멘톨 샴푸까지 쓰면 완벽한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자, 지금 23% 할인 중이고요. 23%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정도 되나요? 당 지지율? 그보다 높아요. 높아요? 할인율이 높아. 할인율이 더 높다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죄송합니다. 뭐 이럴 일 있는 거죠. 23% 할인 중이니까요. 저기 민주당 지지율로 좀 할인해 주면 안 될까요?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네. 장르만이 한 50만 되면 저희가 그거 한번 도모해 그럼 보겠습니다. 회사가 망해요. 자, 네이버에서 알래스카 큐브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링크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규원 위원장님은 좀 아직 풀어놓지 못한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또 모시고 싶은데 네. 암- 고정도 가능한가요? 가능한데 가능하죠. 가능한데요. 예. 아마 지금 오늘 당에 돌아가시면 예. 누가 뭐라고 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예, 제가 좀 그때- 둔합니다. 예. 예,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꿋꿋하게 나오시면 오시면. 됩니다. 예, 맷집 그러면 있어야 됩니다. 예, 자 그럼 금요일 기대하겠습니다. 10시 반에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여기. 저희는 모실 테니까 예. 못 오시면 이건 위원장님 사정으로 못 오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당의 사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예. 자,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